오늘 이제 주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차 산업에 집중하려는 삼성. 이해가 되십니까? 4차 산업에 집중하려는 삼성. 자, 4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어디입니까? 새만금이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이. 자,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현재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이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육성시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그다음 새만금 개발청장, 강원도지사, 전라도도지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라도 출신으로 전진 배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탄력을 현재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키웠다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나 치적을 세워야 되는데 그 치적을 가장 많이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새만금을 키우기 위해서 전라북도와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입니다. 각 지자체 중에서, 도별 지자체 중에서 보면 가장 오지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오지를 갖다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4차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직 균형 발전,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안 된 곳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서 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려는 삼성과 4차 산업 전진기지로 키우려는 새만금과 청와대. 뭔가 조금 호흡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한번 볼게요. 삼성은 예전에 보면은 2011년도 있죠? 2011년도 이게 4월 달에 나온 그 뉴스가 되는데, 노크 뉴스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얼마요? 7.6조 원에 걸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하기로 MOU를 체결을 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박근혜 정부 때였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다가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 당시는 새만금에 골격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 1, 2, 3축도 없었고 남북 1, 2, 3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삼성에 가서 어디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바다에다 투자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투자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근데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 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어떻습니까? 도로를 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까는 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자꾸 늦춰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늦춰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어디냐면 2025년도까지 어떻습니까? 4.1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125만 평 부지 내에다가 7.6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투자할 제목은 뭐냐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뭐 이런 것들, 뭐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요즘에 뭐 신재생에너지에 얘기가 나오면서 새만금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맞아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4차 산업과 이런 부분들도 또 맞아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모든 게 지금 이게 이 새만금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모아지고 있다. 이 빛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2026년도, 이거는 2025년도까지고, 그 다음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어떻습니까? 100만 평 정도 부지에다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40년까지는 어떻게? 120만 평 부지에다가 얼마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약속된 부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2011년도죠.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개화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변화 추이를 제가 이제 삼성 이제 부안 있잖아요. 삼성 이제 부안에 삼성이 새만금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로 MOU 체결을 한 그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요거는 뭐냐면 도시지역 땅 있죠. 도시지역 땅 평당 그 평균 거래가 예상 추세선인데 어떻게 움직였냐면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가격 변동률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가격 변동률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삼성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부분들이. 그게 발단으로 해서 가격
변동폭이 커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발표가 딱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좀 조정이 일어났죠. 부분들이 거래량이 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 부분들이 조정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 추세선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선에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비도시적 있잖아요. 비도시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도시적은 많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도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도시 지역 땅은 가격이 원래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싸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가 될 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압력이 들어오거나 개발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도시 지역은 앞으로 도시화가 될 땅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는 건축행위가 일어난다는 땅이에요. 현재 전답이 도시적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어떤 개발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변한다? 전답으로 썼던 이 도시적 땅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 때문에 땅값들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개발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도시적 땅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비도시적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도시적. 도시적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적 너무 올라가지 않냐. 비도시적 싼 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싼 땅에 비도시적에 농림지역에다가 어떻습니까? 5만 원, 10만 원에 사놔도 나중에 주변에 개발이 되더라도 개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개발이 되면야 대박이 나지만 대박이 비도시적 중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어요. 부분들이. 대박이 날 땅은. 그러니까 대박이 날 땅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땅은 대박이 안 난다. 어떻습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더라도 비싼 놈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모든 게 여러분들 삼성 주식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만큼 회사가 자본력도 튼튼하고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돈이 빵빵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돈 갖다가 또 활용함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넘겨보게 되면 요거는 거래량. 역시 거래량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폭증을 했죠? 이 부분들이 이게 거래량이 이제 폭증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추세선을 보니까 매매 건수 예상 추세선을 보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죠. 이게 언제 2017년도 기준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18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을 받아가지고 가격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증가폭은 높아지고 있다.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걸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자, 새만금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오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 상승 틀을 텄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게 지금 가격 반영을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요게 서서히 올라가던 추세선이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새만금 개발공사 얘기 나오죠? 새만금 개발공사가 올 9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승폭 기울기가 더욱더 커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뜨려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걸어가 가지고서는 비행기가 안 떠요. 여러분들 맞죠? 적당히 그냥 걸어가는 수준으로 비행기 안 뜹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를 띄우려면 어떻게 했냐면 날개에 어떻습니까? 밑에서 압력을 위에 넣어주려면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속도가.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들어가야만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속도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예요. 의지. 대통령 당선이고. 그게 바로 어떻게 했다? 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만금은. 그러니까 띄우니까 새만금에 대한 개발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고도를 띄우죠. 어느 정도 일정 단계까지는 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은
한 번 더 띄우는 단계에서는 뭐냐면 지금 새만금 개발 공사가 설립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울기를 높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단위 시간 투자 기간당 어떻습니까? 투자 시간당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요 앞에서 투자한 사람 있죠.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가격 변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어우, 지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니까 여기도 어때요? 지쳐버려. 여기 투자하신 분들 여기까지 왔더니 어떻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나다빠졌어요. 그쵸?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니까 가격이 팍 올라가 버렸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다음부터는 새만금을 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아파트 팔고 나서 가격 올라가면 그 아파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죠? 똑같은 격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올라가면 이 상승 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건물 올라가는 속도하고 토지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단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는 5%, 10%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땅값은 올라가는 속도가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단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기간 동안 에너지가 응축이 됐던 거고 응축이 돼서 어떻습니까? 응수처럼 튕겨나가는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새만금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딘가 개발한다 그러면 현지 사람들 땅 다 팔고 나가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치다 가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2배 준다고 하니까. 2배 준다고 하니까 옳거니하고 팔아버리죠. 왜? 1억이었던 게 2억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2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이제는 물에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찼다. 그래서 새만금은 이제 물에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보다도 더 많은 개발 플랜이 잡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야가 지금도 새만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적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새만금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새만금을. 그리고 새만금 하면은 그냥 물막이 공사 이거밖에 기억 안 나고 환경단체에서 으쌰으쌰한 거밖에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새만금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우리 회사에 일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아십니까? 여기 안에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런 어떤 센세이션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쭉 보게 되면 개발도상을 쭉 보면 있잖아요. 새만금만큼 개발 계획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만큼 미래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는 데가 없다. 미래 가치가 있는 데가 없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다들 뭐 평택화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평택화성은 10년 전, 15년 전에 새만금을 보시면 돼요. 이미 평택화성은 이미 물이 오를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10년, 15년 전부터 이미 가격적인 어떤 상승 효과가 발생을 했고 제가 15년 전에 평택에 있는 땅을 제가 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 가격이 쌌었어요. 근데 쌌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후로 50배 올라간다고 수두룩빽빽해요. 그 평택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개인들은 평택하고 하죠.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너도 나도 볼 때가 막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이나 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막 바라볼 때 그때 수요가 가장 많죠? 수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보면 상투 잡을 때가 수요가 가장 많죠? 누가 많아요? 개인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분양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수요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분양하죠. 왜? 잘 팔리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요자가 분양을 받아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가격 조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차 타서 나중에 팔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새만금은 평택의 15년 전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제가 평택을 볼 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다. 이미 지금 현재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도는 이미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지금 실현하고 가시화가 되면서 땅값들이 폭등을 했죠. 옛날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평택에서 재미 많이 보셨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새만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새만금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박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새만금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르니까.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값어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5년 10년 후에 이거보다 따답을 준다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은 제가 방금 전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알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 복음을 갖는다는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값어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져도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곳이 지금 새만금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제2의 평택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세종시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새만금은요. 공항도 들어오죠? 항만도 들어오죠? 맞죠? 공항만, 도로라는 도로 다 들어오죠? 그리고 각 국가산업단지 다 있죠? 그 다음 철도까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띄울 수 있는 지역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완벽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동네가. 어? 거기에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이번 정권하고도 너무나도 궁합이 딱 맞죠?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더욱더 가격 상승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습니까?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죠. 이 부분들이. 못하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임기 1년을 앞둬 놓고 어떻게 됐어요? 탄핵당했죠. 그러니까 더욱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들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도로를 깔아줬습니까? 뭘 깔아줬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투자 무산 정치적인 쇼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했다. 그분들이. 할 계획도 없었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2011년도에 얘기가 나오면서 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죠. 아무 개발도 안 하고 이제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2014년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습니까? 삼성 새만금 에너지 단지 투자 무산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14년도 12월 달에 삼성 새만금 투자 정치 쇼 논란 확산이 점점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있죠. 새만금 양해각서 두고 뒷말 솔솔. 그리고 2015년도 7월 달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 본격적인 개발 앞둔 새만금 산단 삼성 투자 권고까지 이루어져 나오면서 2016년도 새만금 투자 철회 움직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어떻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는 단계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분들이.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모르쇠. 그 다음에 삼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사실상 백지화된 거예요. 언제 됐어요? 2016년도 6월 20일 날 백지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문서로 국회에 제출했죠. 2016년도 10월 9일 날. 그러면서 삼성이 어떻게 했냐. 새만금에다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쇼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정치적인 쇼였다기보다는 삼성이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죠. 그럼 뭐냐면 정부에서 도로를 깔아주고 좀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면 삼성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말기에 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백지화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지만 그러고서 이제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백지화 얘기는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에 말이 또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새만금 개발이 아예 백지가 된 게 아니라 개발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투자에 대한 계획을 잡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전라북도 도민의 어떻습니까? 마음을 위로를 해주게 된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당선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게 23조 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예요? 5만 이상이죠. 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고용 창출 하잖아요. 삼성이 들어오면 5만 명 이상 고용 창출 되는데 지금 부분들이 이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삼성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왜 삼성 하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고용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새만금이에요. 그리고 이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맞냐 삼성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분위기를 몰아주고 있는 중이에요.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와 있다.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루돼가지고 어디 가 계셨어요?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구치소에 가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막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쏟아져. 삼성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분들이. 딱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재용이 어떻습니까?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어디 가 있었어요? 깜빵에 가 있었죠? 깜빵에 가 있고 나서 어떻습니까? 집행유예 석방이 됐어요. 언제? 2018년도 2월 5일 날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350 지금 보시면은 353일 동안 350일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3심까지 대법원까지 현재 올라가 있어요. 현재 지금 대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런 와중에 지금 삼성은 딱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1심에서는 어떻습니까? 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는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3심에서는 어떻게 갈까? 이 부분들이.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 평택에다가 어떻습니까? 반도체 공장 있죠? 거기다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맞죠? 이번 정권에다가 뭔가를 보여줘야 마지막 대법원 심판에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질까요? 안 자유로워질까요? 여러분들 물론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정치는 하나로 거의 갑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정권에 따라서 그 대법원 판결도 거기에 맞춰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어떻습니까? 좀 달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3심 때 대법원 판결 때 어떻습니까? 2심 선고로 끝난다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용 석방 이후에 첫 투자를 하게 됐는데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반도체 평택에 얼마요? 30조 원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제2공장.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30조 투자원을 갖다가 새만금에 투자해봐요. 그냥 새만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30조 원 갖다가 평택에 30조 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어서 어떻습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당시에 삼성 평택공장 30조 원 투자를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남이 이루죠. 그전에는 뭐였냐면 지금 아직 3심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죄인 신분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을 인도에서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되게 보면 여론상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났죠?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일자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득 주도형 어떻습니까?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래는 경제 성장률 3% 이상을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 2.7%, 2.8%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어떤 실업률이 높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을 만나죠. 대기업들을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근데 삼성은 전 정권하고 계속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껄끄름한 관계였던 거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나다가 사실은 재계 순위 1위잖아요. 그러면 삼성부터 만났어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 그게. 그런데 삼성을 못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미루다가 언제부터 이번 정권하고 삼성이 조금 눈인사를 하게 된 거죠. 언제? 인도에서. 그게 언제였냐면 2018년도 7월 10일 얼마 되지 않아요. 잠깐만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제가 보면 여기 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만나면서부터 조금 더 어떻습니까? 관계성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이거 잡으세요. 90도. 90도 깍듯이 인사를 했죠. 왜냐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정권 하에서는 정권을 어떻습니까? 거스르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이번 정권 때문에 깜빵 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정권의 권력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어쨌든 기업을 일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은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가지고 자기는 어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90%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2018년 7월 17일 날 국내 일자리도 더 많이라는 얘기합니다. 좀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도움 좀 주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했습니까? 2018년도 8월 6일 있죠? 그저께 8월 6일 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동연 삼성 이재용과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혁신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때 발표를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7월 10일부터 해서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 삼성에서는 투자 계획을 잡았어요. 투자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났을 때 깜짝 발표 딱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발표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떻습니까? 매스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정치권에서 대기업한테 구걸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거예요. 물러나면서 만났을 때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거 들어주기만 하고 이 발표하는 시점을 좀 늦추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투자에 대한 금액인데 한 100조 원에서 140조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부분들이 기사가 딱 보면은 이번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 2018년도 8월 7일자 데일리한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기사예요? 어제 기사, 가장 최근 기사죠? 최근 기사에 나온 게 뭐냐면 삼성 이번 주 중이래요. 이번 주 주면 언제예요? 어제 기준이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수목금. 자, 수목금 중에 투자 고용 계획 발표 얼마? 100조 원 훌쩍. 그것도 훌쩍. 응? 훌쩍 넘을 듯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삼성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면 이정 부장이 경영혁신 성장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AI 자율주행 바이오 신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군이죠. 근데 정부에서 가장 눈독 들이는 게 어디냐면 새만금이죠.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삼성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성하고 잘 맞아떨어져 안 떨어져요?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핵폭탄 같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새만금에 일단은 약간 지금은 잠깐 물러설 수 있죠. 물러서지만 언젠가는 삼성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안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기사와 반도체 등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기반으로 하는 ICT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조 원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나오고 부분들이 자, 그동안 투자 및 고용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며 발표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최대한 빨리 할 것이다. 얘기 나오죠?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는 얼마까지 얘기 나오냐면 140조 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투자 규모가 엄청나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왜 나오냐면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뭐 투자 계획이 쭉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각계 지금 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왔네요. SK 같은 경우는 3년간 80조 원 투자한다. 미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현대 세계 2위 현대차 그룹 있잖아요. 5년간 얼마짜리 23조 원 투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 얘기 안 해도 50조 원씩 투자해요, 원래.
그러니까 50조 투자하는데 이번에 깜짝 발표하는 거는 50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조 원에서 14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재 매스컴에서 나오게 되는데, 삼성에서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4차 산업혁명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디냐면 삼성에서 원하는 부분과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 카드를 쓰는 거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환상의 조합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엄청난 개발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삼성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은 그냥 민간 개발에 있어서 마중물일 뿐이에요. 삼성이 들어가죠? 그럼 각교 대기업 다 딸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는 회사들 다 있잖아요. 유관기관들 다 들어가죠? 맞죠? 그러면서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행정처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말씀들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가 얘기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저것 정황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능성이 있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삼성에서는 이 새만금을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못 빼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안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새만금은 신경제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수도 있죠? 그 왜 그러냐면,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왜 이유가 뭐냐면 도로,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그죠? 그 다음에 철도 있잖아요. 이 철도가 지금 새만금으로 다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과도 경제 능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죠.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얘기 나오죠. 신항만 지금 얘기 나오죠. 더욱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키워지고 아리울이라고 하는 명품 신도시까지 들어옴으로 해서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떤 개발의 정도가, 개발이 집중이 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안과 김제입니다.